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긴급 보도 자료가 있어서 6월 말까지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좀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국세청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는 상증법 제45조 3회에 나와 있는데요. 자녀 등이 지배주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 법인이 즉 부모님의 회사가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지하여 과세하는 것, 이를 몰아주고 그 자녀 회사가 부모님 법인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을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이, 영업이익이 생기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럼 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느냐?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법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즉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가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다음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요건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감 몰아주기 그 수혜를 혜택을 받은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이익이 있어야 과세를 하겠죠. 또 두 번째는 수혜 법인의 매출액 비중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에, 단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 초과, 그러니까 수혜법인, 자녀의 법인의 매출액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 그러면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또 그 수혜법인의 자녀 법인의 지분은 지배주주하고 친족 다 합쳐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면 10%를 초과할 것. 그래서 영업이익도 생기고 또 매출액도 50% 이상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 자녀의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그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잠깐 설명 더 드리면 이렇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즉 아버님 회사, 그 다음에 자녀 회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버님이 자녀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되고 당연히 좋은 단가로 주셨겠죠. 그럼 영업이익도 많이 생기실 테고, 그러면은 이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일정 부분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일감 떼어주기인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인데, 요거는 45조 4항이네요. 본인 자녀 등이 지배주들이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 법인이 아버님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떼주는 겁니다. 이를 거래처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지하여 과세하는 것, 이를 아예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A, B, C가 있다. 그러면 A만 남겨놓고 B, C는 자녀 회사로 거래권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일감을 떼어주는 건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 의제 이익을 정산을 신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정산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는 그 기장세무사님한테 여쭤보시고요. 문제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그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이 되는지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떼어받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있을 것, 또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자녀의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비율이 30% 이상일 것, 그리고 이익이 생기고 떼어받고
이익이 생기고 그 지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버님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나 또 그 아드님, 그 자녀의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배주주니까 떼어주기 요건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는 아버님 회사가 거래를 하던 회사인데 2020년부터는 갑자기 일을 떼어줘가지고 이제는 아들 회사가 이제 그 거래처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회사가 그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도 생기고 또 이 아들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그 친족들이 있고 일정 비율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기도 하시죠. 네, 뭐 그 계산을 다 직접 하실 필요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먹인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증여의제 이 계산 사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줬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법인, B법인이 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그 수혜부 아드님 회사예요. A법인에서 250억어치 일감을 주고 B법인에서는 100억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지금 350억어치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러나 아들 회사도 또 다른 데 매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0억이 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의 500억 원이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70%인 350억이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아버님한테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가정을 했을 경우 또 세후 영업이익이 60억 원이 발생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래서 60억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억 원 곱하기 일감 몰아주기의 매출 70%에서 50%를 공제하고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곱하기 지배주주의 출자 비율이 20%다 이거죠. 원래 10% 이상이니까 거기서 또 10%를 공제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10% 공제해서 60억 원 곱하기 20% 곱하기 여기 뺀 10% 이렇게 하면 1.2억, 1억 2천만 원이 증여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 요건인 일감 매출 몰아주기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배주주의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씩 곱해서 영업이익에서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 설명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고요. 친족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누가 특수관계냐? 그러면 배우자, 그다음에 육촌이네 혈족, 그러니까 피를 나눈 같은 직계겠죠. 직계 육촌. 그다음에 인척은 사촌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요 배우자와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에 들어간다. 그러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6월 9일 날 보도자료를 내면서 12월 결산법인일 경우에는 결산을 3월 말까지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그 이후 3개월이니까 6월 말이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라.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신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도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중자와 수혜법인, 아버님하고 아드님한테 문자를 다 발송했다는 겁니다. 안내문을. 그 일감 몰아주기 수중자,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약 2029명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1711개 법인이고요.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해서 이게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민할까봐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미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당신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미리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고민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나는 문자 안내문 못 받았는데, 뭐 문자도 없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분간 뭐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증여세의 제척 기간이 뭐 10년, 15년인 걸 감안하면 그동안 계속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일감 몰아주기 내지는 떼어주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영위가 되셨다면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안내를 안 받았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 않냐 이게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지면 그때는 가산세와 가산금 이런 건 납부도 지연 가산세가 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뭉쳐서 나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진 신고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IT 강국 그다음에 뭐 국세청의 시스템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뭐 알고는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점점 그 틈을 없애가는 이게 전선 IT 강국이다 보니까 어떤 절세의 틈을 메워가는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보기에 조세 회피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은 그 틈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화된다. 이런 검증 시스템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성실과세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국세청하고 싸우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절세와 조세 회피의 그 틈에서 사이에서 줄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첫 단추부터, 처음 출발부터 안전운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차명주식을 이용한 회피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분율을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요건을 피해간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을 차명으로 둔다는 것은 나중에 경영권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차명 주식은 고려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방법들이 나중에 증여세 제척 기간이 10년, 15년인 걸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묵혔다가 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와 가산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감안하시고요. 국세청에서 그 가업승계 특례 제도를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상속공제, 그 다음에 주식증여 특례, 그 다음에 창업자금 특례 이렇게 3가지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가능하면 투명하게 그 가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임스 컨설팅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설계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일감 몰아주기 내지는 일감 떼어주기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고 계셨다면 국세청에서 추천하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3가지가 있거든요. 대표님들한테 맞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앞으로 영속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가업승계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임스 컨설팅에서 같이 안전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